자, 변동성 종목 전체를 다 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오늘 방송국 갖고 나가겠죠.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 들여다봤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뭡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1분봉 그리고 5분봉 기준에 전저점 이탈되면은 정리한다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 전저점이 18,050원이었고 우리는 얼마의 그 기준을 잡았어요? 18,000원이 이탈되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대처를 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원칙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준점을 설정을 했을 때 어떤 또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변동성 종목은 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다시금 들여다보고 다시금 들여다봤을 때 그 기준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하고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고 더 끌고 내려가질지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또 바닥 다지고 돌려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냥 뭐 이거 좀 뭐 돌리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뭐 멀리서 볼 필요도 없이 핑거 스토리가 오늘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3거래일 만에 따블이 나고 저점 대비해서 뭐 126%뭐 올라갔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혹되시고 힘겨워하시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날 이후로는요. 오늘 종가의 기준, 오늘 그 지금 현재가의 기준과 이 앞전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이틀 이후로는 3일째 되던 날이 요 가격이잖아요. 8,200원. 8,250원 뭐 이렇게 되죠. 그럼 8,250원, 60원이 된단 말이에요. 60원? 오케이. 그럼 8,260원 요 기준 가격보다 이날도 꼬리 달고 내려왔고 이날도 내려왔고 이날은 종가도 내려왔고 장중에도 내려왔고 이날도 마찬가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결론은 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내려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가격에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날은 이날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 위에 이틀 빼고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이에요. 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이라고. 근데 이날 사는 사람 드물죠. 신규주라서. 두 번째 날도 이날 상한가입니다. 내일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만 지키십시오. 근데 이날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9% 갭 상승인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이 들어가겠냐고요. 마찬가지 이날도. 어? 갭 상승이 이제 5% 수준이라서 다행인데 좀 생각해 보려고 할 때 훅 치고 들어올려 버려. 애매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9,000원부터 들어갔어. 그러면 꼬리에서 차익 실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또 당일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9,000원, 9,500원에 들어가서 근데 하고 있는 사이에 에이 냅뒀더니 이렇게 가는데 왜 팔라 그래 하는 순간 죽는 거라고. 이때부터는 아예 손도 못 대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이게 고빈도 거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영상을 보고 이다운 연구님도 그대로 따라해서 그대로 교육을 오후장이든 주말이든 하세요. 어? 방송인이 아니야. 연구원이고 전문가를 하고 싶은 거지 방송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연구원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됐든 제주은행이 됐든 제주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 제주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주은행도 윤 정도는 겁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겉으로는 뭐 참 잘하는 것 같지만 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 거면 제가 그냥 없었다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뭐 수익률 대 나왔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질러버리면 돼요. 응?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1% 이렇게 드리면서도 1% 솔직히 큰데 그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냐고 그 돈이. 그래서 매번 강조드리는 거는 얘가 미끄러져서의 내용이 아니라 매번 강조드리는 거는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고 미련이 남으면은 원칙만 지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은행을 어제 기준에 우리가 설정 범위 잡은 것이 어제 기준에
기다렸던 꼬리가 달리잖아요. 28%까지 밀렸다가 1200원 정도에 편입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한 템포 늦어서 1250원, 1300원에 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종가가 1600원, 오늘 고가가 11,100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흐름에서 오늘 분봉을 보시면 미끄러졌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내용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뭐 정신이 없을 수 있어. 이대원 연구원도. 근데 흘려듣다가도 HTS를 자기 손에서 만질 수 있어야 돼. 아주 열심히. 지금이야 이제 교육 위주로, 방송 위주로 뭐 교육해드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으니까. 매매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걸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서 봐야죠. 제주은행이다. 5분 봉의 기준에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미끄러져서 28%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막판에 돌리면서 따라붙었던 물량 요 기점에서 요 구간에서 제가 빠르게 차익 실현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빠르게 차익 실현 잡아드렸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윤정도도 욕심을 냅니다. 뭘로? 거래가 터지거든. 터지고 고점을 넘겼거든. 개장초 고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19,000원에 따라붙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뭐 17,000원 거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겠는데 기준이 만약에 설정이 됐다면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손절은 명확히 지금 변동성 종목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더 주의를 할 거고 문자 사인도 19,000원에 나갔네. 19,000원에. 그죠?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19,000원에 내드리고 손절 범위를 15,0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굉장히 멀어요. 4% 5% 손실이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손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재편하고 하고 싶어. 언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저평가 상태니까 낙폭과대에서 사겠다. 뭐 하이닉스 또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낙폭 과대로 인식하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아요. 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1% 돌렸죠. 농담이 아니라 하나솔루션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매수자인 나갑니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조정에 너무너무 힘든 상태니까 하나솔루션의 지금 가격이 1%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녹화하다 보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정신 바짝 챙겨야지 뭐. 특히 우리 연구원분들은 1.2% 넘겼는데 이걸 놓칠 수 없으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급박하게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의 기준 과도하게 밀린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버겁죠. 짜증스럽고. 그런데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죠. 어떤 기준에서? 저점 대비해서 1% 이상. 오늘 3.9%니까 대략적으로 1%, 1.5%. 1.5%면 좋긴 한데 일단은 1.2 오케이 요 정도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호가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량을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돌린다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지금 58,000주 들어오죠. 돌린다는 건 뭐예요? 윗방향으로 매수를 이렇게 쏜다는 거야. 누가? 메이저 누가? 프로그램 쪽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일반 창구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 이거는 따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데요. 이건 추정치지 확정치가 아니어서 얘를 의지하고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쪽을 놓고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일단 46,150원 이렇게 계속 매수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는데 편입입니다. 150원도 편입이에요. 1.3%잖아. 오히려 좋잖아. 툭 던져져서 순간적으로 45,800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거래가 없어 지금 10만 주도 안 돼. 100만 주도 안 돼. 예? 결론은 비중이 있으신 분들 추가 편입하시는 거는 떨어져 내려오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민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략 오전 거 올려드렸으니 편입 기준이구나. 얘를 손절해서 뭘 살까? 이런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7월 25일 이후에 쌍끌이 매수 1위 8천억 이상 매수한 2위하고 3천억 이상 더 산 이런 종목의 기준을 내가 편입 설정을 못한다면 그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대신에 여러분들 뭐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누군가가 1,000주 2,000주만 던져도 훅 하고 밀릴 때 아이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45,7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든가. 아유 나 못 기다리겠어. 얘 믿고 갈 거야. 매집이 풍부해.
그럼 그 기준을 설정하시든가. 그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용 종목은 거의 대부분이 손절 범위를 꼭 넣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도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거고, 얘도 이제 돌리게 된다면 그 저점에서 2%, 응? 혹은 8%의 변동, 고점 대비 12%의 변동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3%, 요 정도까지 돌리게 된다면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추세 전환의 힘이 형성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따라붙어 볼 거야. 대신에 손절은 명확히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할 거야. 요 기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18,000원이 이탈되면은 일단 정리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편입을 하셔서 2%의 수익을 내신 건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다가 2%의 수익을 내신 건지 저는 명확히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지은 선생님께서도 단기 매매가 좀 원활하세요. 주력주 가지고 계신 부분은 손실이시겠죠, 당연히. 죄송스럽게도. 근데 미래나노텍 상상상 그 이전부터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2차 전지주들을 좀 좋아라 하시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인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방송 나가서 윤정도가 거짓말하는 적 있어요? 거짓말은 안 해. 주력주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단타 종목이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럼 미래나노텍은 편입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냐? 포스코 엠텍이나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인데 뭐 나는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가지고 간다. 그런 거야 뭐 설정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 미래나노텍 쪽에서 그 설명을 드릴 때였나? 이것도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고 작업 해주시는 분들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연구원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종목, 자기 전략의 종목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제 야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육해드리고 나서 오늘은 나 몰라라 개장 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 설명을 좀 잡아드리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고, 주력주든 아니든 뭐든. 하이드로 리튬에서 반 익절했습니다. 금양 상한가를 기도할게요. 금양은 지금 힘들잖아요. 사실 26,000원 이번에 재편입 가격 대비 지금 밀려 있고, 미래나노텍도 VI 상승 VI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고, 뭐 차익 실현하고 잘라내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또 다시 9,300원 저항선만 넉넉하게 넘어가면 상한가 도달하는데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기준대로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방안의 기준,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기준은 미래나노텍도 1%뿐이 못 드린단 말이에요. 1%뿐이. 그러면 얘가 일봉에서 봐야 되나요? 19,300원이라는 매물벽의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설정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매물대를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그래서 요 상단을 넘기는 구간을 여기를 19,200원, 300원으로 설정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시 놓고 보진 않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주봉의 기준에 아래 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면, 양봉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하니까 몸통으로 인식한다면 장악형의 기준이 되고, 또 일봉에서는 아까 이제 올려주신 그 상한가 가자, VI 걸렸어요, 상한가 가자, 이게 이제 19일 하이드리 리튬, 어반 리튬주들 폭등 나올 때, 금양 20% 폭등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미래나노텍의 기준. 우리 원칙은요, 꼬리 달림 정리예요. 그럼 솔직히 안 갖고 있는 거 우린 제로 베이스야.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응? 올라갔다고 해서 방송 나와서 제가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목요일까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리튬주들을 2,400개 종목에서 올려드렸다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잡은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흐름이 연동될 거냐. 왜? 바닥에서 첫 번째 거래 터트리고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연동될 거냐. 일봉에서 자신이 없으면 주봉을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일봉에서 미련을 가지면 계속 18,000원에서도 미련을 가지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캔들로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그 유료 전문가들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땐 이렇게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어? 우리는 고점을 돌파하라고 들어간 거고 고점은 어찌됐건 돌파를 저 기준에서 못하고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이때 고점이 얼마였죠? 19,200원인가를 찍었죠. 19,150원 그리고 순간적으로 200원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한다고? 냅뒀더니 지금처럼 시뻘겋게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신 경우라면 그거는 수익을 내셨어도 칭찬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 안 돼요. 원칙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리 달렸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차익 실현 안 하고 또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데 손절을 안 하고 주력 주면은 상관이 없다니까. 왜 펀더멘탈을 보고 수급도 보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냥 이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정리 안 하고 차익 실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유 죽을 것 같아 했는데 결과적으로 와 돌려서 대박이야. 역시 존버가 좋은 거야. 그러다 죽는다고요. 그러다가 한두 번 겪어보냐고. 소형주 잡주에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오늘의 기준에서는 제 편입의 기준은 우리가 이 바닥이 안타깝게 손절 라인이었지만은 손절하고 나서 17,850원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시장의 시간이 이제 12시 반푼이 안 됐어요. 12시 반푼이 안 됐는데 그러면 오전장에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럼 2% 돌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절을 잡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윤정두가 다른 때랑 또 똑같이 A 1%만 들어갑시다. 갭상승이 너무 크니까. 그럼 1% 들어갔으면 손절이 어디예요? 저 위에서 손절이지. 어디서? 1% 들어간 게 만약에 19,000원에 들어갔다. 그럼 3%면은 18,500원, 400원, 300원 뭐 이럴 때 손절일 거 아니야, 오히려. 그리고 18,550원이 지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2차적인 부분에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어느 거냐면은 만약에 이 설명이 우리 그 연구원분들 세 분 중에 한 명도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윤정두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한 명이라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해하신 분이 나머지 분들을 설명해 드려야지. 근데 설명해 드릴 의무가 없잖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배워야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분봉입니다. 18,550원에 지지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자리가 이탈되면 손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 분할 매수로 들어갔잖아. 어지간하면 손절 안 하려고. 만약에 그냥 분할 매수가 아니라 1%만 들어갔으면 18,550원에 손절하고 어떻게? 17,850원 찍고 돌릴 때 거기서 2% 돌리면 얼마야? 한 350원이니까 18,200원, 18,300원이면 편입이 아니야. 18,200원, 300원은 편입이죠. 응? 18,200원, 300원이면 편입. 그렇게 해서 지금 19,200원이야? 그럼 한 5% 수익 난 거네. 그 5% 수익을 내려고 3%의 손절을 잡는다. 그거 무리수가 있죠. 다만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최상이고 그래서 일부러 갭상승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주봉을 보여드린 거고, 주봉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주봉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 주봉의 기준에서. 다음 주에 거래가 수반되면 그러면 초록색깔 거래만큼 저렇게까지 수반이 된다면, 혹은 주간 단위에 4천만 주 혹은 5천만 주 6천만 주 혹은 그 이상 수반이 된다면 저 캔들 크기가 나올 수 있다. 주간 단위에서 기준을 보자. 오늘 잘 마무리를 진다면 갭상승이 또 출현될 수 있다. 거래 터져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장악형이니까. 그래서 갭상승이 크더라도 들어간 거예요. 다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에이 냅두니까 돌리는데 윤정두 바보 같은 윤정두가 아니지. 방 안에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만 100여 분 채 안 되죠. 100여 분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한 지금 라이브 방송 회원분들이 한 7, 80분 계실 거예요. 7, 80분 중에서 이제 카톡방에 아예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방송만 접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둘 다 안 들어오시고 문자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궁금하면 연락 주셔가지고 동영상 전략만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그렇게 계시고 나머지 이제 불기둥방, 그 다음에 VIP방,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목액을 안 하고 있는 문자방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료 회원님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대략 한 150명, 200명은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성향이 다 제각각인데 뭐 20년 이상을 진행을 해왔을 때 대부분의 저희 쪽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부분의 저희 쪽 회원님들은 기준이 주력 포트폴리오 채우고 나서 변동성 종목을 하는 기준이세요. 그래서 주력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는 기계적으로 손절범위 드리고 잘라내고 재차 들어갈 때에는 일단 더더욱 심사숙고해가지고 문자 나가겠죠. 문자 나가더라도 원래는 이런 변동성 종목은 문자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죠. 변동이 너무 커서 장중에 그냥 켜놓고 자 오늘은 얘만 팹니다 하고 얘만 계속 매매 기준 잡는 거죠. 매매 기준이 안 잡히면 못 하는 거고. 응? 요 차트 부분이 웃음날 이거 하나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이. 왜? 굉장히 좋은 기회의 종목이었구나. 오늘의 기준에. 저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을 때 위에서 잡아서 손절을 했다면 되돌릴 때 편입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위축됐었구나. 변동성 매매를 원래 하기로 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장 마감 때까지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분봉에서 그럼 대처를 하고 또 일봉에서 대처를 하고 일봉의 그림에서는 당연히 저 저점에서 우리의 그 기준점처럼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이 잡혔어야지. 다시 마무리 정리해드리면은 이번 주에 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은 하이드로겐 리튬 때문에 어반 리튬과 그리고 또 누구 금양 우린 금양을 선택해서 2% 변동에서의 기준을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미래나노텍과 포스코 엠텍의 기준이었고 근데 미래나노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자락의 차익 실현 이외에는 없어요. 음봉이었고 여기서 들어 올렸다가 꼬리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이고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가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 갭상승의 요 흐름이 좁은 공간의 양봉이었고 분할 매수가 오히려 분할 매수가 실패가 됐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복귀 교육을 한다면 앞선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았었느냐라고 했을 때 똑같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는 얘를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8,900원까지 뿐이 안 돼요. 그게 마지막 20%대 기준입니다. 18,900원을 넘는 순간 21%가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따라붙는다 분명히 약속을 했고 우리 서로가 그리고 17,850원이 저점이었으니까 이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리는 위치 350원 잡아주면은 그럼 18,200원까지 그 정도까지를 설정 편입 범위로 이 정도 줄을 거래가 없더라도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 올리면 역시나 18,900원까지 따라붙는 거죠. 따라붙었어도 지금 1, 2% 수익 났다가 꺾이는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 돌릴 때 18,200원 그 정도에 샀어도 한 5%? 그럼 꺾일 때 차익 실현을 원활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거 한 템포만 더 볼까?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개장초 기준에 저 거래가 터진 부분을 뭐 어찌 보면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존처럼 한다면 중립의 범위로 설정을 또 잡을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1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준 거래량을 저거는 이제 개장초의 기준이고요. 그러고 나서 오전장 그리고 뭐 지금 1시간 됐으니까 뭐 1시 2시까지는 뭐 예를 든다면 70만 주 근데 이제 장 마감 뭐 2시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1시 넘어가기 시작하고는 70만 주에 또 70%. 요 정도 거래량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려면 고점을 막 세게 넘기고 저 정도 거래량이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와서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안 나와도 똑같은 기준을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50만 주 넘기고 막 5분봉에서 치고 들어올리면 그때 막 급격히 치고 들어올리면 공통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따라붙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에 고점 찍고 꺾일 때에는 우리 기준대로 차익 실현이에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우리 기준대로만 한다면 윤정도 기준대로만 한다면 여기서는 못 쫓아가요.
월요일 날 다시 보더라도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야 어디든 못 사겠습니까? 상한가는 못 사겠어요? 개별 매매에서는. 근데 요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당겨서 놓고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준점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거놉니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1차적으로 요 기준점의 설정 범위를 뭐 중립으로 다시 잡을까요? 중립으로 개장초의 변동성이 월등히 컸다. 18,900원 이상으로는 우리는 따라붙지 못하고 18,900원까지만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리고 나서 5분봉의 기준이니까 이 정도 기준에서는 예를 든다면 중립. 그리고 아쉬워했던 게 뭐예요? 장만 조금만 좋았어도 괜찮았는데 나쁜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장 조정도 뭐 오히려 GDP가 긍정적이어서 긴축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기준이었고 그리고 요자락의 경우를 이제 매수의 기준으로 바닥 찍고 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였는데 갭상승 이후에 이제 15%까지 밀리고 돌리는 흐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를 터뜨리고 그러면 15분 동안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다는 거죠. 편입의 기준이 됐었다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꺾였을 때에는 참 애매모호한 차익 실현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그잖아요. 애매모호한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이야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뭐 짧게 끊을 거야. 거래량도 뭐 많이 둔화됐고 그렇다면은 끊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유지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손절 범위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도 될 수 있고 또 차익 실현도 될 수 있고 또 중립의 범위도 될 수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손절의 설정 범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개장 초의 기준에 18,550원을 여기를 기준을 잡아서 요자락의 기준을 잡아서 돌릴 때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요자락의 편입을 설정을 잡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단행했다면 바닥에서 돌릴 때 요자락에서 돌릴 때 또 요자락에서 돌릴 때 이런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겠죠. 이런 편입의 기준이. 또 여기서도 뭐 이런 편입의 기준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18,350원의 추가 편입, 2차 편입의 기준을 잡고요. 그죠? 두 번 분할 매수하자. 왜? 어지간하면 손절 안 하려고. 그래서 명목 가격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이제 손절을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아쉽다는 거는 야 하필이면 왜 저기를 딱 깨트리고 돌리냐라고. 응? 뭐 어쩔 수 없지. 아쉽더라도 여기서 돌릴 때 못 따라붙은 게 그게 이제 응? 아쉬운 거지. 저기가 깨진 부분도 이제 좀 아쉽고 안 깨졌으면 했는데 결론적으로 요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정리 기준이었고 요 바닥을 다시 잡고 이제 뭐 돌리는 기준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편입 설정의 범위가 일부 잡힐 수 있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쉽겠냐고요. 다만 이제 냉정하게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장중에 이제 매매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따라 붙었는데 18,900원까지니까 따라 붙었는데 직전 저점 깼으니까 손절합시다. 반등 나올 때 기다려 봅시다. 반등이 안 나오네. 그러다가 이제 뭐 18,200원, 300원 그 정도에서 아마도 재편입을 하고 17,8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까지 가져야 솔직히 성공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맴돌다가 깨져 내려오면은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뭘로 대처한다? 주봉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이제 분봉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18,350원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2차 편입한다. 그리고 요 마지노선을 18,000원을 설정을 한다. 근데 거래 터지고 돌리면 고점 넘긴다. 그게 60만 주까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1분봉에. 그리고 5분봉에서 100만 주가 터진 거고.
결론적으로 잘 잡은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결론은 뭐 깨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후장에도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약에 이제 위로는 안 따라 붙습니다. 개별 매매도 권해드리질 않아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줄 거는 거 50만 주, 70만 주, 100만 주 이상 뭐 이런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밑에까지 더 내려와 주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금 볼 수 있죠. 변동성 매매라는 게 뭐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니까 거래 수반되고 움직인다면 좋죠. 근데 거래 수반되고 움직이려면 지금 자리는 어차피 못 따라 붙으니 쭉 내려왔다가 돌리는 흐름. 그러면 뭐 땡큐하죠. 예를 들어서 쭉 내려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 내려와요. 더 내려와도 되고. 우린 제로 베이스니까 지금 안타깝게 손절을 한 거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럽더라도. 그럼 제로 베이스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어디선가 지지를 받더니 돌리기 시작한다. 18,900원 밑에라면 어디서든 손절 가격보다 높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다. 제 차. 지금은 안타깝지만 우리 원칙대로 20% 위쪽이니까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은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30분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그러면 중간 거 다 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중간 거 뭐 문자 사인 나간 뭐 하나 솔루션 부분 빼고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왔다 갔다 한 거 다 빼고 핑거 스토리는 핑거 스토리대로만 따로 보면 되죠. 아 실질적으로 보니까 말만 요란하고 마케팅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핑거 스토리 상장 이후 이틀 정도 거기까지만 샀으면 수익인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수익이라는 게 없었구나. 마케팅만 요란했지. 그리고 결국은 손실이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이 자체도 분봉으로만 이렇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일주월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쉽지 않다. 의존할 수 있는 건 그나마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 정도. 프로그램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19,000원대 훌쩍 넘겨줬고 지금은 프로그램 수급이 좀 꼬여있고 뭐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도 들어오죠. 그럴 경우에는 키움 창구 대표적인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수급 범위 그런 부분도 같이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미래나노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꺾여질 때의 차익 실현 범위는 명확히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 다시 올려드리면 우리는 놓쳤다고 치고 오히려 윤정도 말 믿고 들어가셨다가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야 나는 교육 평상시에 잘 받았어. 손절을 했더라도 난 재편입했어. 혹은 나는 손절을 위에서 손절을 했어. 그래서 나는 밑에서 얼마? 18,200원에 다시 샀어.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깔짝깔짝 수익 코딱지만큼인데 900원이니까 19,100원이라고 치면 뭐 900원 또 19,200원이라고 치면 얼마? 1,000원이니까 수수료 빼고 한 5% 수익 났다. 여기서도 이제 고점 대비 이제 19,400원 대비 꺾일 때 기준을 좀 잡아야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니 나는 좀 갖고 가볼래. 그러면 갖고 가시는데 시간이 이제 늦어지면 오후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계속 고점 돌파가 좀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밋밋하고 거래 둔화되고 눌리기 시작한다면 아쉽더라도 또 정리.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딱 저가 고가가 딱 3분의 1이 19,900원까지네. 이게 20%대까지인 거고. 그리고 중립적인 범위에서 나는 차익 실현하고 난 대처 잘했어. 윤정도보다 잘했어. 나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뭐 저점에서 돌릴 때 개장초 저점에서 확 15%까지 밀렸다 돌릴 때 그때 따라 붙었고 고점 찍고 밀릴 때 나는 또 그냥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잘했어. 그리고 난 또 재편입 잘했어. 그러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재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의 기준을 고가 넘길 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매매가 원활치도 않은데 뭐 이것도 갈 것 같아가지고 확 사고 또 밀리면 또 겁먹어갖고 확 팔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차분하게 배우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주은행도 마찬가지. 제주은행도 아까 이제 그 제주은행 그 말씀도 드리고 다 했는데
제주은행도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은 일단은 지금 얼마예요? 돌렸어요? 못 돌리죠. 그러면 정리를 일단 하세요. 죄송스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저점에서부터 돌릴 때 원래는 저가 고가에서 12%니까 2, 3% 정도보다는 좀 더 3%, 5% 돌리는 것까지 보면 더 좋긴 한데 만약에 매매가 원활하다 하신다. 그리고 또 난 손절을 할 수 있어. 난 손절할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면은 한 2%, 3% 그러니까 9,900원 만 원? 만 원 공방 나오면 거기서 따라붙어도 상관없다라는. 응? 만원 공 최고 5번 방에서 최고 하셨는데 나 이게 제일 깜짝깜짝 놀래. 그 소리 들어가 있는 이모티콘이. 그렇게 해서 결론은 아시겠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의 그 들어올리는 폭의 흐름 2%.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가서 기준대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이런 영상을 굳이 찍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이유가 유료 전문가는 없겠죠. 성공한 거 위주로 뭐 대박 났죠. 미래나노텍 대박 났죠 이러겠지. 근데 방송에서도 오늘 그 지금 내용하고 비슷하게 아마 할 거예요. 박승규 TV 갖고 가더라도 물론 여기서 더 뻗어 올라가서 상한가 가면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편입할 수 있었겠죠.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은 배우신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재편입을 하셨고 고점을 넘겨서 나는 매매가 원활했고 차익 실현 잘했고 그렇다면 더 고점에서는 편입 못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미래나노텍 고점 또 넘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속상한 거지. 아쉽고 그잖아요. 주봉으로 분명히 본다 그랬고 주봉으로 대처하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분봉에서는 조금 전에 잡아드린 일봉에서의 음봉 떨어져 있는 모습 요건가요? 어느 거였죠? 요거 요 기준에서 장대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한다? 매도를 해야죠. 하고 재편입이죠. 그래서 재편입 부분을 18,200원에 문자를 못 드린 부분이 제일 죄송스러운 거죠. 만약에 거기서 보내드렸다면 이렇게. 그리고 보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여기서 18,200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은 가져가셨어야죠. 여기서 또 꺾이면 차익 실현. 10% 수익이 안 나오니까 1%, 2%의 차익 실현.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매직 계산기 이걸 잘라놓고 차익 실현 범위를 안 넣어놨는데 여기다 다시 그리면 되겠다. 에? 맞나? 이게 아니라 저거에서 해야겠다. 새롭게 자를까요? 새롭게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의 경우는 하이 나쁜 윤정도라니까 그죠? 그 18,200원에 그 재편입의 문자를 좀 잡아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 마냥 재편입 문자를 못 보내드렸네. 응? 주력주들도 보고 저도 뭐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찌됐건 65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범위에서 1%의 기준으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또 따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리했어 너 때문에 손절했어 하시는 분들도 고자락에서 재편입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돌려놔서 다시 밀리면 정리해야지 했는데 안 돌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매일매일 있잖아. 거기서 기준 잡아서 대처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이 계셔도 이렇게 배워나가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윤정처럼 수익률 내 나가서 1등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십시오. 시장 부분도 좀 제발 강도 있게 돌려놓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됐죠? 25% 엘컴텍의 또 예쁜공주님 평균 19,400원 정도에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일단 차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차또 들여다보시면 되죠.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하나를 매매하시더라도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함께 움직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장에 좋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